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오후 1시를 넘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보수 세력을 아주 적대적으로 말하니까 이 집권 세력 전체가 보수 세력, 우파 세력, 자유민주 세력, 그들이 말하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권 세력입니다. 적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괴멸시켜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이념적, 계급적 적대감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대담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사이비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이거 적대감이 참 칼날같이 이어져 나오는 발언입니다. 떵떵거리고 빙자하고 사입이고 위선적이고 허위의 세력이다. 권력을 잡으면 이런 계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대로 하면은 다 잡아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강제수용소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다행히 대한민국이 그나마 법치국가인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바로 국회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시민, 그것도 60대입니다. 이분이 뭐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분신 자살을, 자신의 성형자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해가 지금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지난 1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3세입니다. 이모 씨인데 차량에서는 이런 게 발견이 됐답니다. 호소문 200여 장. 촛불연대 태극기 부대는 반목하기보다 진정한 애국 애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좌우가 애국 애족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그러다가 몸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여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모양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 이모 씨란 사람이 이 사람의 이 화상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띄우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썼네요.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 이렇게 적었어요.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라 이래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 또 댓글 달린데 이 사람이 또 답글을 달았는데, 통구이 됐어. 키읔 일어났습니다. 통구이 됐음.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통구이. 사람 화상 당한 것을 통구이라고 했습니다. 통구이라고. 그런데 재밌습니다. 나중에 해명 인터뷰를 내어놓았는데, 해명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문재인류의 계급적 적대감이 나옵니다. 적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통구이가 되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나이가 아마 아버지 뻘 될 것 같은데 63세. 그 주장이 아주 애국적입니다. 이건 뭐 극우도 아니에요. 좌우가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이런 충고인데, 이거를 통구이, 그런 사람에게는 통구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실수했다. 알고 보니까 극우 세력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런 분위기를 만든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극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떤 한 계층을 이렇게 위선이다, 허위다, 떵떵거리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장릉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점잖은 표현을 했네요.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지난 5.18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한국판 반나치법을 만들어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과 관련 행동 자체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실의 비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분신한 60대 남성을 가리켜 통구이 되었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을 SNS에 올려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추후 문제가 되자 처음에 그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에게 묻는다.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불에 타 죽어도 되는가? 죽음 후에도 조롱거리로 남아야 하는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하며 분신한 60대 국민의 죽음 앞에 흘릴 눈물은 없는가? 이게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망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공직자들의 생각이야말로 홀로코스트적이며 히틀러의 나치스럽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 무섭다. 인종 사상적 차별 발언을 처벌하는 독일 반나치법의 취지를 한국에 적용했을 때 국민의 사상을 놓고 죽음의 당위를 판단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 공직자의 은행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18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소속 의원도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논리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올린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 대표 또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이 문제입니다. 역사관이 이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기본 토대입니다. 이분은 2015년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한민국적 교과서를 개혁하겠다고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1948년도에 건국이 되었다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 아니 1948년 건국을 주도한 사람이 왜 친일 부역배입니까? 이승만이 친일한 적이 있습니까? 이시영 부통령이 친일한 적이 있습니까? 이범석 국무총리가 친일한 적이 있습니까? 1948년 초대 내각은 몽땅 다 독립투사들입니다. 독립투사들. 오히려 김일성의 초대 내각이나 초대 요인 중에 진짜 친일파가 있습니다. 한때 김일성의 2인자라고 불렸던 동생 김명준은 일본 군대에서 통역을 했던 자입니다. 통역을 했던 자, 2인자입니다. 북한의 공군은 일제 조종사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친일 부역배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 대한민국을 만든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대한민국을 친일 부역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친일, 반공, 건국, 군대, 산업화, 보수 이걸 몽땅 묶어가지고 허위 세력이다 라고 규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계급적 적대가 물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